자, 우리 150쪽부터 쭉 훑어보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읍시다. 어? 네. 150쪽에 1-2번에 2번 뭐예요? 몇 쪽이요? 150쪽에 1-2번에 1-2번에 2번, 8분의 3. 자, 이제 확률이 뭐였냐?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요거를 분수로 나타낸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률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교성이가 1-2번에 2번을 틀렸으니까 한번 보면, 여러분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A 동전, B 동전, C 동전 이렇게 세 종류의 동전을 던졌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인서야? 동전 하나 던지면 원래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해요? 동전을 한 개 던지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냐고요? 두 가지죠. 앞면, 뒷면 두 가지. 그러면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은 두 가지를 지환아 어떻게 하는 거였지? 어떻게? 곱해요. 그럼 전체 몇 가지예요? 몇 가지야? 8가지.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그 8가지 경우의 수를 다 쓸 수 있을까?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발생하는 8가지 경우의 수를 다 쓴다면 다이나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네?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3개 모두 다 앞면일 수 있죠. 하나씩 차근차근 쓴다면 그 다음에는 앞면, 뒷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앞면, 뒷면, 앞면 이런 식으로 쓰면은 총 몇 가지 쓸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마지막으로 뒷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몇 가지 썼어요 지금? 총 8가지. 그치? 이게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에요. 이 8가지 중에 1번은 모두 앞면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 8개 중에 모두 앞면인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맨 위에 이것만 모두 앞면인 거 아니야? 그치? 8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자, 1번은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앞면이 하나, 뒷면이 2개 나온 거래요. 그럼 봐봐. 써놨던 것 중에 앞면 하나, 뒷면 2개인 거는 뭐 있어? 여기 있네, 그지? 앞면 하나, 뒷면 2개. 이것도 앞면 하나, 뒷면 2개. 이것도 앞면 하나, 뒷면 2개, 그치? 그래서 8가지 중에서 3가지가 앞면 하나, 뒷면 2개니까 확률로 따지면 8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쓸 수 있으면 확률을 구할 때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할 수가 있죠. 자, 또 150페이지 그리고 151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어떤 거? 151쪽까지 중에 151까지 질문 없니? 2-1번에 3번? 이거? 이게 무슨 얘기죠? 일월화수 목금토 전체 다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할 확률은 얼마야? 무조건 이거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잖아. 그럼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이 뭐였어? 1이었잖아. 1. 그치? 2번은 31일을 택할 확률, 이거는 절대 안 일어나는 거니까 확률이 0이었고요. 이거는 무조건 100% 일월화수 목금토 1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는 1이죠. 맞니? 자, 또 151까지 질문이니? 넘길게요. 152로 넘어가 봅시다. 152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는 거였습니다. 그쵸? 인서야, 너 자면 이따 집에 갈 때 핸드폰 안 줄 거야. 졸리면 서서 해, 서서. 자, 여기 152쪽에 질문 있나요? 4-1번. 자, OX로 답하는 3개의 문제에 무심코 답을 표기하였다. 이때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우리가 동전 3개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 동전 3개 던지는 거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3문제가 있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있을 때 이 3문제를 내가 OX 문제라면 이거를
찍어서 맞추거나 틀리거나 할 텐데, 자 1번, 2번, 3번을 운이 좋으면 3개 다 맞힐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고, 또는 1번, 2번은 맞고 3번은 틀릴 수도 있고, 1번 맞고 2번 틀리고 3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썼던 것처럼 앞면 뒷면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맞고 틀리고를 표현해 보면 이번에도 다이나 전체는 몇 가지가 나와요? 8가지. 이번에도 전체는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내가 세 문제를 OX 문제를 찍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근데 그 8가지 중에서 자 문제에서 뭐라 했어?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힌다 라고 했어요.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힌다. 재호야, 우리 월요일날 진짜 열심히 했다.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상황에 무엇을 찾아라?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힌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 상황에 반대 상황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적어도 하나는 맞췄다의 반대는 뭘까? 맞아요. 한 개도 못 맞췄다. 그치? 한 개도 못 맞췄다. 그러니까 반대 상황은 모두 틀렸다. 이게 반대죠. 모두 틀렸다. 그럼 봐봐.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용서가 모두 틀리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지? 이 맨 밑에 요거 한 가지만 모두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모두 틀릴 확률은 8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확률은 8분의 1이 되는 거고, 인서야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이 8분의 1을 어떻게 한 거다? 얼마에서? 1에서 뺀 거. 그쵸? 1에서 8분의 1을 빼가지고 8분의 7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적어도가 들어간 문제 중요하다 그랬지. 또 152쪽에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다음 쪽으로 갑니다. 153쪽 2-1번 3-1번.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A, B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자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정연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더라? 네?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 4가지. 동시에요? 주사위야. 동전이 아니라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어. 36가지. 그럼 그 36가지 중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일단 36을 내가 쓸 확률에 어디다 깔아놔? 분모에 깔아놔. 이렇게 전체가 36가지야. 그 중에 이제 요 3x 플러스 2y가 1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경우를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 x에다가 1부터 넣고 한번 생각해보자. x가 1이라면 효준아 y 자리에는 1부터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 그치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됩니다. 그치?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12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러면 지환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순서상을 찾은 거예요? 4개 찾은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번엔 x를 2라고 한번 해볼게. 현승아 x를 2라고 하면 y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뭘까? 1 2 그쵸? 3 집어넣으면 12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순서상 2개 찾은 거고요. x를 3이라고 하면 은서가 y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1 2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끝났어.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이거고요. 이거는 총 몇 가지냐 살펴보면은 요게 4가지, 요게 2가지, 요게 1가지니까 총 7가지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태규야 답은 뭘까? 분모 다 깔아놨잖아. 36분의 7. 네, 요렇게 확률을 구하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있는 3-1번 같은 경우는 저거죠. 도형에서의 확률인데, 성규야, 도형에서는 무엇이 확률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도형에서는 경우의 수가 없잖아. 그치? 몇 가지 분의 이게 없잖아.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은 도형의 무엇을 가지고 구한다? 넓이를 가지고 구한다. 그럼 지금 요 5칸은 넓이가 서로 어떨까? 똑같겠지? 5등분이라 그랬으니까 5칸의 넓이는 똑같아요. 근데 그 5칸 중에 소수가 적힌 칸이 어디냐면 3이랑 5랑
7이랑 이렇게 세 칸이잖아, 그치? 그럼 넓이 다 똑같으니까 확률은 그냥 5분의 3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넓이가 곧 확률을 가리키는 거니까 전체 5칸 중에 소수가 몇 칸인가 세어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154쪽에 질문 있나요? 5-1. 자, 재민이와 혜선이가 8층짜리 건물 1층에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두 사람이 각각 2층에서 8층까지 중 한 층에서 내릴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네. 자, 진아야, 이거는 마치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주사위의 눈이 서로 다르게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질문이랑 비슷하거든? 어떻게 풀었었죠? 그런 거?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두 주사위의 눈이 서로 다를 확률. 모든 경우에서는 분모에 핵심이 되는 얘기를 해줘야지. 예? 만약에 주사위를 2개 던졌는데 두 주사위의 눈이 서로 달라. 예. 그러면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걸 하나씩 다 찾아보나? 아니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같은 문 그렇지. 그래서 1에서 맞아요. 반대의 상황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걸 1에서 빼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을 구하려면은 이거의 반대를 찾는 게 훨씬 빠르다. 자, 이거의 반대란 뭐야?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층에서 내릴 확률. 같은 층에서 내릴 확률 요거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1에서 빼주면 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승이가 한번 대답해봐. 재민이가 내릴 수 있는 층이 총 몇 가지예요? 7개. 2, 3, 4, 5, 6, 7, 8. 7개. 그 다음에 혜선이가 내릴 수 있는 층도 7개지. 그러면 재민이랑 혜선이가 동시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릴 거 아니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 그래야 돼? 49라고 해야 돼. 그치? 7 곱하기 7에서 49분의 한 다음에 그럼 얘네들이 똑같은 층에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둘이 같이 2층에서 내리는 거. 둘이 같이 3층에서 내리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교성아, 둘이 같은 층에서 내리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같은 층에서 내릴 경우에서요. 예. 그렇죠. 7가지죠. 둘이 같이 2층, 둘이 같이 3층, 둘이 같이 4층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같은 층에서 내릴 확률이야. 그러면 다현아, 답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1에서 요거 빼주시면 됩니다. 약분하면 7분의 1이니까 빼면은 7분의 6 요렇게 확률을 구하면 된다. 그죠? 아, 인선 오늘 핸드폰 못 가져가겠네. 또 질문 있나요, 페이지? 6-1번. 자,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자, 여러분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일까요?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겠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 16이야. 16분의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적어도 하나는 뒷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재호야, 이거의 반대를 생각할 거야. 적어도 하나는 뒷면의 반대는 뭘까? 아까 잘했잖아.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다의 반대. 잘 생각해봐.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다의 반대. 아, 넌 똑같은 질문에 아까는 대답하고 왜 지금 대답 못하는 거야? 재호야, 적어도 네가 밥을 한 끼는 먹었다의 반대. 그건 똑같은 뜻인 거야. 적어도 한 끼는 먹었다. 그러면 한 끼 먹었을 수도 있고 2끼 먹었을 수도 있고 3끼 먹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거의 반대를 물어봤잖아, 재호야. 밥을 안 먹었다. 그럼 다시 봐봐.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다의 반대. 무엇이? 뒷면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치? 그럼 뭐만 나왔다? 앞면만 나왔다. 그쵸? 모두 앞면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안 써봐도 동전을 4개를 던졌는데 4개가 전부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한 가지. 그치? 16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 그 16분의 1을 이제 어떻게 하면 답이야? 1에서 빼면 답이지. 그치? 그죠? 그래서 16분의 15 요게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154에 질문 있나요? 김진아 씨. 많이 틀렸다네. 몰라.
자, 155쪽에 그러면 질문 있나요? 1-1번에 1-1번에 2번. 자, 이 또는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더하는 거였는데 1-1번에 보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진아야 해봐. 나오는 눈에 수의 합이 5인 거 뭐가 있어요? 1, 4, 1, 4, 2, 3, 2, 3, 3, 2, 3, 2, 4, 1, 4, 1. 그러니까 확률은 9분의 1, 뭐라고? 9분의 1, 36분의 4니까 9분의 1. 자,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에 차가 5라 그래서 차가 5. 그죠? 차가 5. 그러면 정연아, 차가 5가 되는 거 한번 불러볼까? 빼서 5만큼 차이 나려면? 어? 얼마 빼기면? 그 지금 6일. 또 6일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 16도 있는 거야. 차라는 말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 그랬기 때문에 6일도 차가 5, 16도 차가 5예요. 그러면 확률이 몇이야 정연아? 36분의 2 약분하면 18분의 1이고 그럼 마지막 3번은 9분의 1과 18분의 1을 뭐 하면 될까? 더하면 돼요. 그쵸?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또는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18분의 3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풀리겠네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각각의 확률을 더하는 거였어요. 아, 현승이 핸드폰 안 냈구나. 아니 엄마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엄마가 있어? 어쩌라고 하지마. 우리 엄마가 있어? 엄마한테 카톡이 와도 수업 시간에 답장을 못하는 거는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지? 어머니가 잘못하셨네. 자, 155쪽까지 또 질문 있나요? 넘어갑니다. 156쪽. 몇 번이요? 3-1, 2-1. 자,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동전은 앞면이 나왔어. 그냥 따로따로 봐봐 얘들아. 동전을 하나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왔어. 지은아, 그럴 확률은 얼마일까? 맞아요.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주사위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어요. 태규야, 6의 약수 뭐 있지? 1, 2, 3, 네 가지지. 그러면 주사위를 1개 던졌는데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 그럼 3분의 2인데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리고 라고 했으니까 같이 일어나야 돼. 그럼 이 두 개의 확률을 우리는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그치? 곱해주면 돼. 답은 뭘까? 약분시키면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밑에도 똑같아. 동전이 뒷면이 나온다. 그럼 이것도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주사위는 3보다 큰 게 나온대. 3보다 큰 거 뭐 있지, 윤서가? 4, 5, 6, 3개 있으니까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 역시 곱한다.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할 때랑 마찬가지로 더할 때랑 곱할 때를 잘 구분하는 게 핵심이었고요. 자, 157쪽까지 질문. 2-2번. 156쪽에 요거? 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졌는데 이것도 따로 생각해봐, 다이나. 첫 번째 주사위가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는 홀수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그렇지. 6개 중에 3개니까. 그럼 두 개를 그냥 뭐 하면 돼? 곱해요.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일까?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로 가서 인서야, 자 해봐. 똑바로 앉고. 첫 번째는 소수의 눈이 나왔대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소수가 나왔대. 확률 뭘까, 인서야? 6개 중에 몇 개일까? 3개. 3개. 그러면은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약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는 4의 배수가 나온대요. 4의 배수는 뭐 있어?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4. 4의 배수가 나왔다. 그럼 4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확률이 뭐예요? 4니까 예? 2분의 1 예?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4의 배수의 눈이 나왔대, 송인서 씨. 6분의 1 6분의 1. 그러면 2분의 1과 6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곱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답은 12분의 1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또 157쪽까지 질문 있어요? 3-1번에 2번. 3-1번에 2번. 자, 이게 이제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었지? 다시 되돌려 놓고 제비뽑기 하는 거는 뭐였죠? 복원 추출이었고, 되돌려 놓지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건 뭐였지? 비복원 추출이었어요. 그러면 3-1번에 2번은 첫 번째 꺼낸 구수를 다시 넣지 않을 때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비복원 추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복원 추출.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 빨간 거 3개랑 파란 거 7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씩 연속해서 2번 꺼내는데 첫 번째는 빨간 구슬,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에요.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면 돼. 연아. 여기 제호 앞에. 자, 그럼 해봅시다. 맨 처음에는 구슬이 10개 들어있는 상황이지, 지은아. 근데 첫 번째 뽑았을 때는 빨간 구슬이 나와야 돼요. 그럼 10개의 구슬 중에 빨간 구슬 몇 개야? 3개. 그러면 첫 번째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지, 그치? 자, 그러면 원래 이제 빨간 구슬이 3개 있었고 파란 구슬이 7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에 빨간 구슬이 나왔으니까 지금 비복원 추출이니까 빨간 구슬 하나 가져갔죠. 그러면 빨간 구슬이 몇 개로 바뀌었어? 2개로 바뀐 상황이지. 이 상황에서 두 번째 뽑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뽑을 때는 전체 구슬이 몇 개? 9개. 근데 우리는 파란 구슬이 나왔으면 좋겠지. 그러면 확률이 뭐예요? 9, 그렇지. 9개 중에 7개, 9분의 7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두 개가 연달아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면 됩니다. 157쪽이야, 선아. 자, 그래서 곱해서 약분해서 계산하면은 요거 이렇게 지워지고 얼마예요? 30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잘 읽어보시고 상황에 맞게 풀면 된다. 자, 그럼 157까지 질문 없나요? 네. 너 베꼈지? 아니요. 대점했어. 워크북이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니. 문제 했죠. 방금 워크북을 건네줬잖아. 어? 아니 뒤에 못 푼 부분 있어가지고. 베꼈다고? 세 문제. 세 문제 베꼈다고? 진짜. 야, 형승아, 이제 막 대놓고 이제 막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막 친구 책을 막 베끼고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FD 조용히 FD. 갑자기 막 디임을 해야지 마. 제 입으로 했어요. 뭘 디임을 해? FD 하는 거라. 잘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뒤에 한 장 남았습니다. 그 본교재 부분은 158, 159 이렇게 한 장만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는요. 한 문제 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 여기 싹 다 끝내버릴게요. 자, 오늘 시험 안 본다고 했잖니. 언제 했어요? 월요일날 얘기했잖아. 예? 월요일날 내가 수요일날 확률 수업한다고 지은아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안 했다. 아, 양심이 있는 거야. 서연아 했어 안 했어? 네,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진짜 안 했어요. 와, 쌤이 선생님 이거 돌려보세요. 그럼. 테이프 까봐야 되겠네 이거. 쌤 실수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 시험 보자고? 조금만. 시험 보는 게 좋아? 예. 아니 내가 목요일날 회령 그 확률 시험 그 확률 수행평가 보니까 월요일이랑 수요일은 수업을 하겠다. 응? 원도 이번 주에 아, 했어요. 저희 아니 호원은 학원에서 이미 진도를 나간 부분을 수행평가를 받고 회령은 진도 안 나간 부분이잖아. 아, MD 한 번 봐. 아, 시끄러.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이제 요런 게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죠. 1번 문제 읽어봅시다. 어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ABCD 네 캐릭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아무튼 선호도가 이렇대요. A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19%, B 캐릭터 44%, 뭐 이렇대. 그러면 이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중 한 명을 택할 때 그 소비자가 B 또는 중요하지. 또는 C라고 답할 확률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B만 생각해 보자. 다인아, 한 명한테 내가 딱 물어봤어. 너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해?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B를 좋아해 라고 말할 확률이 뭘까, 다인아? 네? 지금 실컷 얘기했잖아. 내라니. 모르겠어요.
이 표가 무슨 뜻이에요? 선호도. 선호도.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를 말한 다음에 그걸 통계를 낸 거잖아. 네. 그러면 B가 44%죠. 44%라는 게 어떤 확률을 말하는 거 아니야? 네. 몇 분의 몇을 말하겠어? 100분의 그렇죠. 퍼센트라는 건 늘 전체가 100이니까 B 캐릭터를 좋아할 확률이 100분의 44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연아, C 캐릭터를 좋아할 확률은 뭐예요?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라고 봐야 돼? 16분의 25. 정신 좀 차리시고요. 5분의 25. 안경을 쓰고 있어 계속. 100분의 25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간에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또는이면 어떻게 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하면 답은 얼마일까? 100분의 69인가요? 100분의 69. 약분 돼, 안 돼? 약분 안 되잖아. 그럼 그대로 100분의 69가 답입니다. 그치? 자, 여러분 바로 옆에 1-1번 답 찾으세요. 1-1번 답 찾아주세요. 자, 보자 얘들아. 35명, 1번부터 35까지 번호가 있는데 택한 번호가 9의 배수 또는 14의 배수라 그랬는데 9의 배수 세어보면 되잖아. 1부터 35 중에 9의 배수 몇 개 있어요? 9, 18, 27 3개 있고요. 9의 배수. 그 다음에 14의 배수는 14하고 28하고 2개밖에 없잖아. 그리고 뭐 겹치는 것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9의 배수 또는 14의 배수 그랬기 때문에 자, 9의 배수가 뽑힐 확률이 35분의 3이고요. 전체 35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14의 배수가 뽑힐 확률은 35분의 2니까요. 얘네 둘을 더해서 답은 35분의 5가 되겠지. 그죠? 35분의 5. 약분시키면 7분의 1. 4번이고요. 자, 2번 문제로 내려갈게요. 2번. 2번은 승호랑 보라가 놀이동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상한 애들이야. 약속을 지킬 확률이 4분의 3이랑 3분의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승호는 4번 약속하면 3번은 지키고 1번은 쨘다 이거죠. 근데 보라는 더 심해. 3번 약속하면 2번은 지키고 1번은 안 지킨대. 그럼 얘네 둘이 만날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얘네 둘이 만나려면 어때야 돼? 만약에 인서랑 나랑 약속했는데 나는 지켰는데 얘가 안 지키면 우리 둘은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지.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지키고 그리고 너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승호가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보라도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하겠다는 뜻이니? 곱해야죠. 그리고의 개념이잖아. 나도 지키고 그리고 너도 지키고 그러면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곱하면 그냥 3, 3 약분되고 약분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요. 야, 약속이 진짜 처참하다. 만날 확률이 반반이야, 반반.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2-1번도 답 한번 찾아보자. 야구장. 갔다 오세요. 안돼. 여러분 이제 이런 2-1번 같은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안타가 뭐냐고 물어본 애들이 있다고. 안타. 홈런 전? 뭐 비슷해. 뭐 안타가 뭔지 막 정확하게는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뭔가 아무튼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성공. 공격수 입장에서 성공하는 거야, 안타. 그러니까 A라는 야구 선수가 한 번 시도했을 때 성공시킬 확률이 5분의 2. B는 성공시킬 확률이 10분의 3이야. 근데 두 선수가 전부 다 성공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지환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지? 첫 번째 선수가 성공할 확률과 두 번째 선수가 성공할 확률을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서가 답이 뭐야? 25분의 4. 그렇죠. 25분의 3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내려가서 3번으로 갈게요. 3번. 자, 3번은요.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회로가 있는데 A 스위치가 닫힐 확률. 시끄럽다, 진아야. 닫힌다는 게 뭐니? 꺼지는 거니? 닫히는 게? 우리 스위치가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위치가 껐다 켰다.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이렇게 되는 게 닫힌 거죠. 스위치가 어떻게 생겼죠? 전기가.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생긴다. 스위치가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야?
이거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열려 있다라는 것이 전기가 안 통하는 거고 닫혀 있는 게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A 스위치랑 B 스위치가 모두 어때야 돼? 둘 다 어때야 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 전기가 안 통하겠지. 그러니까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스위치가 둘 다 닫혀 있어야 돼요. 그죠? 둘 다 닫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스위치가 닫힐 확률과 두 번째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둘이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쵸? 네. 그러니까 곱할지 더할지 결국 판단하는 건데 둘이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는 겁니다. 얼마? 8분의 1이야? 8분의 1. 그렇죠.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옆에 3-1번 한번 풀어보세요. 3-1번. 잘 생각하고 풀어봐. 쏘리. 이거 3번 문제가 우리가 이 8분의 1은 뭐였지 아까? 아 진짜. 모두 닫혀 있는 확률이니까 얘가 뭐였냐면 불이 들어올 확률이죠. 들어올 확률. 맞아.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올 확률은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1에서 빼야 돼. 그치? 그래 내가 문제를 꼼꼼히 안 봤네. 미안해요. 자 8분의 7이 맞습니다. 8분의 7. 그럼 이제 3-1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A, B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일단 적어도가 나왔잖아, 재호야. 재호야? 적어도가 나왔지. 적어도 한 명이 합격.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풀었어, 우리는? 현승이 바른 자세. 발 집어 넣으시고. 자, 적어도 한 명이 합격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이것에 무엇을 찾았다? 태규야, 무엇을 찾았다? 뭘 찾아요? 적어도 한 명이 합격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의 반대를 찾았어. 반대.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했다의 반대는 뭐야?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합격하지 않았다. 둘 다.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 반대인 거예요. 그죠? 적어도 한 명이 합격했다의 반대는 합격하지 못했다. 둘 다 합격하지 못했다. 그러면 둘 다 뭐 한 거야? 합격을 못했으니까 둘 다 불합격입니다. 둘 다 불합격. 그러면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성규가 해보자. A라는 애가 불합격할 확률이 얼마야, 성규야? 그치? 이거의 반대잖아. A가 불합격할 확률이니까 이거의 반대. 그러면 1에서 빼서 7분의 3이 A가 불합격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서연아, B가 불합격할 확률은 뭐야? 이거의 반대. 3분의 1의 반대니까 3분의 2가 B가 불합격할 확률이야. 그러면 A도 불합격하고 B도 불합격하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두 개가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약분하면은 7분의 2인데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이거를 어떻게 해라? 1에서 빼라. 그쵸? 반대를 구한 거니까. 네, 그래서 답은 7분의 5라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치?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그 반대의 상황을 찾으시고 그걸 1에서 빼서 답을 찾는다. 재호야, 잘 쓰고 있니? 잘 필기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로 가서 159쪽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은요.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이 2개가 있고 B에는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하나가 있는데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1개의 구슬을 꺼낼 때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시오.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보다 조금 어려워요.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흰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2개가 들어있어요. A 주머니에.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4개, 검은 구슬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하나를 꺼냈는데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르다 그랬어. 그러면 일단 이거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야 돼요. 자, 첫 번째 상황.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이 나오고 그리고 B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을 때? 검은 구슬이 나왔을 때.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색깔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A에서 흰 거 나왔으면 B에서 검은 거. 그러면 용서가 두 번째 상황은 뭘까?
거꾸로 A에서 뭐가 나오고 A에서 검은 구슬이 나오고 그리고 B에서 뭐가 나오고 B에서 흰 구슬이 나오고 맞아요. 이렇게 일단 둘로 쪼개야 돼요. 자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성규야 A 주머니에서 내가 하나 뽑았는데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5분의 3이죠. 5분의 3.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하나 뽑았는데 검은 게 나올 확률 5분의 1.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성규야 5분의 3과 5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힌트를 주려고 여기다 뭐라 써놨어? 그리고라고 써놨잖아. 이거랑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 한다고? 곱한다고. 곱하면 얼마가 돼요? 25분의 3.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줄을 볼게요. 두 번째 인서가 해보자. A에서 하나 뽑았는데 검은 구슬 확률 얼마야? 5분의 2. B에서 하나 뽑았는데 흰 구슬 5분의 4. 오케이. 그럼 이번에도 5분의 2랑 5분의 4는 뭐 해야 돼? 곱해요. 곱해줘야 돼. 그럼 얼마야? 25분의 8. 그렇지. 자 그럼 마무리 25분의 3과 25분의 8 이 두 개는 뭐 해야 될까요? 빼요. 뺀다고요? 더해요. 더 해야죠. 그쵸 더 해야죠. 왜냐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같이 못 일어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요거 중간은 곱하는 게 맞지만 마지막에 25분의 3과 25분의 8은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답은 얼마야? 25분의 10. 25분의 11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그 옆에 4-1번 이것도 지금 요거 쓴 것처럼 요렇게 좀 어떨 때 또는 어떨 때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한번 풀어봐 얘들아. 요거 참고해서 4-1번 답 찾아보세요. 효준이 답이 뭐야? 두 개가 헷갈리 10분의 11. 20분의 11. 맞아. 어떻게 푼 거야 효준아? A가 성공하면 4분의 3. 그치 A가 명중을 시키고 그리고 B가 어떻게? B가 뭐 실패를 했다. 또는 반대로 A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B가 어떻게 됐다? B가 명중을 시켰다. 이렇게 나눠야지 얘들아. 그쵸? 그러면 A가 명중시킬 확률이 재호야 몇 분의 몇이래? 좋아. 그 다음에 B가 명중을 못 시킬 확률이 얼마일까? 다시 B가 그렇지 5분의 3이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는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니까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분의 9가 나오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A가 실패해요. A가 실패. 인서야 A가 실패할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곱하기 자 B가 명중할 확률은 5분의 2. 5분의 2.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얘는 20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답은 20분의 11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잘 풀 수 있어야 되겠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볼게요. 5번 아이고 뭐야 뭐지? 저 화장실에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자 5-1번 맞추면 보내줄게. 자 5번부터 할게요. 승현이가 앞면에 하트랑 이게 뭐지? 스페이드, 다이아가 적힌 카드 3장 중에 한 장을 뽑아서 그려진 그림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한 장의 카드를 또 뽑을 때 두 카드의 그림이 같을 확률이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3-1 응? 3-1 뭐를 두 번 해? 3-1 3-1? 3분의 1을 두 번 해? 그럼 9분의 1이야? 아마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말이 일단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모양으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A 카드, B 카드, C 카드 이렇게 3장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승현이가 한 장을 뽑았어. 근데 그게 A일지 B일지 C일지 나는 모르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장을 뽑았는데 첫 번째 뽑은 카드와 두 번째 뽑은 카드가 같을 확률을 구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눠야 돼요. 나눠.
어떻게 나눠야 될까? 첫 번째 카드가 A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도 뭐가 나와? 두 번째 카드도 A가 나오는 경우, 또는 첫 번째에 누가 나오고 B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B가 나오는 경우, 마지막으로 첫 번째에 C카드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C카드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지환아, 첫 번째 한 장을 딱 뽑았는데 A카드가 딱 뽑힐 확률이 얼마일까? 카드 3장 있어. 그렇지. 3장 중에 A 뽑힐 확률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뽑아가지고 A네 하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았는데 또 A가 나왔어. 그 확률도 얼마예요? 3분의 1. 그럼 우리는 3분의 1과 3분의 1을 뭐 할까? 곱해요. 그럼 얼마지? 9분의 1. 결국 이거랑 똑같은 계산을 밑에 두 번 더 하는 거예요. 그죠? 뭐 B가 뽑힐 확률도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것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이것도 9분의 1이고, 마지막에 C 뽑히는 것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이것도 9분의 1이지. 그러면 답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그치?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줘야 돼. 그치? 9분의 3이니까 답은 뭐예요?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쩌라고요. 잘했어요. 갔다 올게요. 나는 5-1을 맞추라 그랬잖아. 아니, 자. 나 5번 맞추면 그건 아니야. 자, 이제 5-1번. 자, 5-1번 해봅시다. 도전. 자, 조금 복잡해, 얘들아. 조금 복잡한데 우리가 배웠던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잖아. 일단 뭘 써놔야 되냐면 1부터 9까지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그때 이게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짝수가 나올 수도 있죠. 요거부터 좀 써놔보자. 내가 1부터 9까지 중에서 한 장을 딱 뽑았는데 홀수가 나올 확률이 뭘까, 얘들아? 그지? 9장 중에 5장이 홀수니까 9분의 5가 홀수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뭘까요? 9분의 4예요. 그죠? 자, 이거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내가 카드를 한 장 뽑아서 본 다음에 제자리에 돌려놓고서 또 뽑았어. 그랬는데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짝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역시 몇 가지로 나눠야 돼요? 둘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에도 짝수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뭐가 나온다? 짝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첫 번째에도 홀수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홀수가 나오거나,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됩니다. 현승아, 바른 자세. 자, 그럼 첫 번째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써놨잖아. 하나 뽑았는데 짝수 나오는 게 9분의 4였잖아. 그치? 그러면 짝수 9분의 4. 두 번째 또 짝수 나와야 되니까 또 9분의 4. 자, 그리고니까 어떻게? 곱해. 그치? 곱하면 얼마가 된다? 81분의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 9분의 5 곱하기 또 9분의 5. 그러면 얼마가 돼요? 81분의 25. 그렇지, 요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무리. 얘네 둘은 더해주는 거죠. 또는이니까. 그래서 81분의 41 요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틀렸잖아. 자, 넘어갈게요.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네가 문제라서 그래. 6-1번 맞춤 보내줄게. 자, 6번은 5번과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그렇죠.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복원하지 않아. 비복원 추출이에요. 그러면 4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16개 중에 영신이가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화영이가 뽑는데 화영이만 당첨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맨 처음에 영신이는 뭘 뽑아야 돼요? 그쵸? 맨 처음에 영신이는 꽝을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영이가 뽑는데 화영이가 당첨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영신이 입장부터 생각해봐. 영신이는 16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꽝을 뽑아야 돼. 꽝이 몇 개 있을까? 아니, 여기 4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됐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몇 개? 12개가 꽝인 거야. 그쵸?
그러므로 맨 처음에 꽝을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16분의 12. 16분의 12. 약분시켜서 쓸게요. 4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영신이가 꽝 하나를 어떻게? 가져가 버렸어. 원래 당첨 제비가 4장 있었고 꽝이 12장 있었는데 영신이가 그 중에 꽝 하나를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은 꽝 카드가 몇 장이 돼요? 11장으로 바뀌지, 그치? 지금 비복원이니까 영신이가 하나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화영이가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인서야, 화영이가 당첨을 뽑을 확률은 뭐라고 봐야 돼? 원래는 당첨이 4장 있고 꽝이 12장이 있었잖아. 근데 맨 앞에서 영신이라는 애가 꽝을 하나 뽑아서 지가 가져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서 화영이가 뽑는 거잖아. 그럼 화영이는 몇 장 중에 당첨이 몇 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몇 장 중에? 한 장 뽑았다고요? 영신이가 한 장 뽑아서 가져갔다고. 꽝 하나 가져갔어. 그럼 15. 남아있는 총 제비는 15이죠. 네. 그 중에 당첨은 몇 개? 네. 4개. 그럼 확률이 뭐야? 15분의 4. 그렇지. 15분의 4 이렇게 보는 거죠. 비복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서 약분하면 답이야. 그럼 몇일까? 5분의 1이 됩니다. 5분의 1. 그치? 그래서 그 남아있는 제비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두 번째 확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6-1번도 답 찾아보세요. 자, 어떻게 풀었어, 재호야? 이거 같은 숫자 3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한 개를 뽑아가지고 같은 색 공이 나왔다 그래서 2번 뽑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뽑았을 때 무슨 색이 나오고 검은색.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뽑았을 때 무슨 공이 나오고 하얀 거? 어? 하얀 거? 너 이 문제 읽어본 거니? 문제 읽어봤어? 네. 문제 이렇게 써있죠. 공을 한 개씩 연속하여 2번을 꺼낼 때 서로 같은 색 공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왔으면 똑바로 앉아. 검은 공이 나왔으면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검은 공이요. 그래, 이래야 같은 색이 나온 거지. 이러거나 또는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같은 색 공이 나온 거지, 재호야. 맞지? 자, 그럼 해봐. 맨 처음에 검은 공이 뽑힐 확률은 몇 분의 몇이라고 해야 돼? 3분의 1. 다시 몇 개 중에 몇 개야? 7개 중에 몇 개야 검은 공이? 3개. 그러면 여기서 하나 뽑았는데 검은 공이 뽑힐 확률이 얼마야? 이 중에 공을 한 개 뽑았는데 검은색이 뽑힐 확률이 얼마냐고, 재호야. 7분의 3. 검은 공 3개 있으니까 7개 중에 3개가 검은 공이잖아. 그지? 자, 7분의 3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검은 공이 뽑혔다는 얘기는 검은 공 하나는 이제 사라진 상황이야. 그지? 그 상황에서 뽑는데 또 검은 공이 나와야 돼. 그럼 이번에는 몇 분의 몇이라고 봐야 될까? 7분의 2. 하나 가져갔어. 하나 가져가 버렸어. 9분의 2. 그렇지. 6개 중에 2개지. 그래서 6분의 2가 돼야 돼. 그 다음에 그리고니까 2개는 어떻게 해주고? 곱해주고.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요게 7분의 1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처음에 흰 공 나온다. 자, 처음에 흰 공 나와. 몇 분의 몇이야? 7분의 4. 잘했고. 이번에도 흰 공 하나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그치? 그래서 곱해주면 얘는 7분의 2가 될 겁니다. 7분의 2.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둘은 뭐 해야 될까?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크북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워크북 88부터 91까지 88부터 91까지 지금 채점을 우선 할게요. 88부터 91 채점을 하시고
바꿔서 할 거예요. 채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는 그 남아있는 부분 있잖아요. 92부터 워크북 92부터 94. 자, 프린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프린트 뒷부분. 네, 그러니까 프린트 끝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숙제를 못했어요. 와 깨끗한데? 자, 일단 여기 채점을 할게요.